안녕하십니까. 위너스 이데오수 원장 이데오입니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거 있잖아. 한번 살펴볼게. 우리가 지금까지 2월, 그러니까 12월 달에 3주지, 3주 어떻게 보면 2주고 2주에서 3주 동안 중학교 도형을 테마별로 정리를 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문제 우리가 다각형과 각에 대해서 봤어요. 기억나요? 그게 첫 번째였는데. 그래서 N각형의 대각선의 총수, 그리고 삼각형의 내각과 외각, 기억나죠? 그리고 N각형의 내각의 총합, N각형의 외각의 총합. 됐죠? 그리고 이제 삼각형의 합동 조건 맞죠? SSS 합동, 그리고 SAS 합동, 그리고 ASA 합동. 이거 했을 때 어떤 학생이 선생님한테 선생님하고 비슷한 합동이 있네요. ASA 합동이라고 문자 보낸 것도 기억나요. 그리고 삼각형의 닮은 조건이 있습니다. 이 닮은 조건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었는데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얘가 좀 응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활용이기 때문에 이건 아직 뺐습니다. 알겠죠? 지금 뺀 게 한 테마가 4개, 5개 뺐는데 그것까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가 시간 관계상. 그래서 싸싸싸 닮은, 그리고 싸스 닮은, 그리고 AA 닮은. 됐죠? 그리고 이제 닮은 B라고 했죠? 닮은 B가 1대2다. 넓이 B는 그러니까 닮은 B가 M 대 N이다. 넓이 B는 M제곱 대 N제곱이다. 부피 B는 M 세제곱 대 N 세제곱이 된다. 라고 설명했고요. 평행했죠? 평행선의 성질이 있습니다. 평행하면 뭐다? 동의각과 억각이 같다. 또 거꾸로 말하면 동의각과 억각이 같으면 평행하다. 중학교 수학에서는요, 뭐만 보시면 되냐? 잘 들어. 평행하다는 말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기하야. 함수 파트가 아니라 기하 파트면 평행하다는 말이 나오면 뭘 본다? 무조건 동의각과 억각을 보시면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 평행선의 성질에서 내가 너네 동의각과 억각의 정의 가르쳐 드렸습니다. 동의각의 정의는 뭐예요? 같은 위치에 있는 각을 우리가 동의각이라고 하고요. 억각은요, 동의각의 막꼭지각을 억각이라고 한다. 근데 엇갈려 있다. 근데 엇갈려 있지만 각의 크기는 같다. 그 이유가 동의각의 막꼭지각이기 때문에. 닮음을 이용한 비례관계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봤고요. 그리고 아예 중요하죠. 얘는 이제 얘를 알면 이제 무게중심 있죠. 무게중심에서 왜 무게중심점의 좌표가 2대 1이 되는가? 이거 아셨고요. 중점 연결 정리 있습니다. 그죠? 얘가 1대1이면은 얘가 2배 되면 얘가 2배 된다. 얘가 A일 때 얘가 4배가 된다. 원래는 이 중점 연결 정리를 이용해서요, 이 삼각형의 중점을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사각형들이 있어요. 그 사각형의 모양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중학교 2학년 심화. 그리고 6번째 테마죠. 삼각형의 오심. 니네가 중학교 수학에서 이제 가져가야 될 게 이제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가져가셔야 되는 건요, 무엇보다 피타고라스의 정의입니다. 어렵진 않아. 근데 이게 두루두루 쓰여. 그래서 가져가셔야 되고요. 두 번째 이제 가져가셔야 되는 게 삼각비입니다. 즉 고등학교 2학년 때 이 삼각비, 중학교 때 배운 삼각비를 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삼각함수가 한 80% 정도가 정리가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가져가실 게 뭐냐? 이 삼각형의 오심이에요. 이 오심 중에서 외심 나왔죠? 외심의 정의 중요하죠? 외접원의 중심, 작도 방법, 세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그리고 외심의 성질. 자, 해서 각에 대한 성질을 나왔죠? 두 번째, 내신은 내접원의 정의, 내심의 작도 방법, 세 꼭지점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내심의 성질, 각에 대한 성질이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변에 대한 성질이 있었고요. 세 번째, 내심의 넓이에 대한 성질 3가지가 있었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지금 내가 말할 때 이 정도 수준으로 탁탁탁탁 정리됐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있죠. 다시 무게중심의 정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무게중심의 작도법이 있고요. 무게중심의 성질이 있고, 이 무게중심의 성질 중에서는 넓이에 관련된 성질도 있고, 그 무게중심에서 이 B가 2대 1이 된다라는 성질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때쯤 이제 어떤 학생이 이제 수직 이등분원이 뭐예요? 라고 이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아요. 수직으로 이등분원 Q&A 한번 시간 가졌고, 네 번째 이제 수심이 있습니다. 수심은 뭐다? 자, 꼭지점에서 수직으로 내린 세 교점. 그래서 저희 수심, 이 작도법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방심 있죠? 여러분, 방심은요, 5번째 방심은 방심하셔도 돼요. 안 나와요. 중학교에서 안 나와. 선생님, 수능까지 안 나와? 안 나와. 걱정하지 마. 얘는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어. 선생님, 왜요? 얘는 안 나와. 나중에 이 방심을 작도로 한번 해줄게요. 알겠습니까? 니네가 작도하는 걸 보면 이래서 안 나오는구나. 안 나와. 알겠지? 그럼 이제 삼각형의 정의에서 이제 삼각형의 변에 대한 길이의 조건 나왔죠? 이 길이에 대한 조건은 뭐였죠? 가장 긴 변은 나머지 두 변의 길이 합보다 작다. 그리고 삼각형을 분류해가지고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정삼각형, 직각삼각형 3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둔가 했고요.
그리고 여덟 번째 테마 사각형의 정의했습니다. 사각형의 분류했고요. 사다리꼴,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 그리고 평행사변형. 이거 정의 다 나와야 된다. 성질 다 나와야 돼. 직사각형, 마르모, 정사각형. 됐죠? 사각형의 성질, 이게 중요하죠. 평행사변형을 기점으로 양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의 성질, 정의 하나, 성질 4개가 그대로 이 성질 하나, 둘, 셋, 4개가 어디 있다? 직사각형에 들어있는데 이 성질 중에서 바뀌는 부분이 있지. 이 바뀌는 부분을 정확히 캐치를 해야 돼.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는 거죠.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있다고. 그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서 개가 바뀌어. 그래서 마름모가 되는 거야. 그 개가 바뀌어라고 했을 때 그 개가 니네 머릿속에 들어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뭐 이렇게 되고요. 정사각형은 뭐 마름모 더하기 직사각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대로 얘도 이런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그대로 나온다. 사다리꼴 나왔고요. 그리고 사다리꼴의 성질, 얘는 평행사변에서 어떤 거를 뺄 거야. 그럼 뭐가 된다? 사다리꼴이 된다 라는 거죠.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 나왔고, 그리고 뭐 이제 쭉 나가서 이제 사각형, 맨 마지막 사각형 봤거든. 그러니까 다 사각형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사각형 포함 관계를 보시면, 자, 첫 번째 관점과 두 번째 관점 봤는데 이 두 번째 관점이 좀 중요한 게 전부 다 뭔가 사각형이라는 거지. 그 중에서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사다리꼴, 또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 중에서 직사각형이 된 놈이 있고, 평행사변형 중에서 어떤 성질에 의해서 마름모가 되는 거 있고, 그리고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교집합, 그 가운데 있는 얘를 정사각형. 이 정사각형은 상당히 까다로운 사각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됐죠? 이제 수의 분류했죠? 이 수의 분류 생각나니까 이제 그래서 수를 쫙 썼던 거 기억나요? 그죠? 그게 니네 머릿속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다음에 이제 제곱근. 여기 좀 어렵죠?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될 때 그 어떤 수, 그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양수일 때는 몇 개가 나와? 당연히 2개가 나오고, 0일 때는 1개, 0 1개, 음수일 때는 없다. 그래서 제곱근의 성질했고요. 연습 이거 우지하게 했습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한번 해보잖아? 이 다음에 제곱근 할 때는 편해. 이거 진짜 이거 하면서 손가락이 아프더라고. 쭉 해가지고 우리가 한 200까지 왔죠. 그 다음에 이제 원과 부채꼴 나왔죠. 이 원의 정의. 한 점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비율. 그래서 원의 둘레와 넓이에서 원주율. 여기서 원주율의 정의를 봤죠. 원주율의 정의는 뭐다? 이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비율이다. 원주를 지름으로 나눈 비율이다. 여기서부터 모든 원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원주에 대해서 봤고요. 그래서 이 원주를 바탕으로 원의 넓이를 본 거예요. 맞죠? 그리고 이 원의 넓이를 바탕으로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를 봤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중심각과 호의 길이 관계를 본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해서 바로 뭐다? 중심각과 현의 길이, 그리고 중심각과 호의 길이의 관계도 봤죠. 그리고 이거 하나 봤고, 중심각과 원주각과의 관계는 외심이랑 발면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원주에 생기면 원주각, 그리고 중심에 생기면 중심각. 근데 이 관점은 원래는 삼각형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외심이지만, 얘는 원의 관점에서 보신다면 원주각과 중심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그림 참 중요하죠? 수능까지 계속 나오는 그림입니다. 다시. 자, 현이 지나죠? 즉, 자, 현이 지름을 지나면 이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90도다. 이 90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의, 삼각비, 다이놈을 다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그림입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 뭐 이건 뭐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원과 현에 대해서 봤죠? 원의 중심과 현에 대한 성질에서 두 가지 관점 봤습니다. 첫 번째 관점, 원의 중심은 현을 수직이 등분한다. 두 번째 관점은, 자, 현을 수직이 등분하는 선은 원의 중심을 지른다. 자, 두 번째 관점을 가지고요. 나중에 우리가 이 원의 중심점의 좌표를 찾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건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리고 원과 접선이죠. 이게 끝이죠. 원의 중심에서 접점에 근 수선을 수선이 되는 를 바탕, 이 보조선, 이 접점, 이 접선을 근 이 보조선을 바탕으로 이 보조선을 확장을 해가지고 이 삼각형의 넓이, 삼각형의 각의 크기와 이 보조선의 접점과의 각도 한번 표현해 봤고요. 원밖에 한 점에서 그 두 접선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찍은 입체도형인데요. 입체도형에서 이제 삼각기둥에 우리 기둥과 뿔과 그리고 뿔대의 건널비와 부피를 봤는데, 건널비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여러분? 자, 전개도를 바꾼다. 입체도형은 뭘 바꾼다? 평면도형으로 바꾼다. 부피는 뭐다?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하지만 뿔은 거기다가 3분의 1을 해준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삼각기둥, 사각기둥, 원기둥, 그리고 삼각뿔, 사각뿔, 원뿔, 삼각뿔대, 사각뿔대, 그리고 원뿔대, 그다음에 마지막 9까지 전부 다 단 하나의 원칙으로 풀었고요. 9만 좀 다르다고 했죠.
9의 곱넓이는 4파이알제, 부피는 3분의 4 파이알 세제곱이 나온다. 그 다음에 테마식은 이제 정답면체인데요. 이 정답면체는 딱 노래 하나로 정리할게요. 그리고 이 맨 마지막 정리 동영상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자, 이 정답면체는 4, 6, 8, 12, 10, 3, 4, 3, 5, 3, 3, 3, 4, 3, 5 그대로 늘어가고 크로스 그리고 꽁마모 더하면 2 끝 해가지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고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이제 테마를 해서 이제 중학교 도형에서 얘네가 알았으면 하는 거 너무 이제 멀리까지는 가지 않았고 이 정도까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걸 정리해봤습니다. 이런 기회가 우리한테 다음에 언제 올지도 모르겠어. 하지만 방학 때 비슷한 강의 또 열려. 하지만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를 정리를 했고요. 얘네가 한 2주 동안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위너스 미디어 수학원장 이대였습니다. 고생했어. 안녕.